찍는 김에 하나 더 찍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혜경 노무사고요. 옷이 똑같기 때문에 안경 써봤습니다. 네.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보실 때 유용한 영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내용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찍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네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통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달래요. 줘야 되나요? 이런 문의도 많이 받고요. 나는 이제 3.3%를 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건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지금 근로자성 관련 사건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순수 사업소득자와 법적으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세인 3.3% 처리를 받아온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순수 사업소득자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위임하기로 한 업무를 횟수당 혹은 분량당으로 약정해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이런 관계, 자유소득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들은 3.3% 사업소득을 떼더라도 그건 세금 처리 방식의 문제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례 지표를 따르게 되는데요. 판례는 지휘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전속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요. 이 작업자가 작업 도구를 가지고 내가 직접 소유해서 활용하고 작업하는지, 아니면은 내 작업에 제3자를 내가 임의로 고용해가지고 업무 대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독립사업자성도 따져보게 되고요. 투잡, 쓰리잡을 자연스럽게 뛸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업장에 거의 전속돼서 종속성 있게 하루 종일 상주에서 근무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내용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 소득자를 뗐는지 여부,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는 사실은 부차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근로자성 판단 지표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노동부가 이렇게 근로자성 판단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노동부는 노동법을 활용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시선, 그리고 감독관의 담당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사건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사실관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근로자성 판단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잣대로 들이대도 다 근로자성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용사는 근로자인가요? 학원 강사는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프리랜서로 사회통념상 많이 생각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종속돼서 하루 종일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어디 못 가,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이런, 혹은 업무 관련해서 하나하나 지휘 감독을 받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지휘 감독 받더라도 사실은 그 업무 특성 내용이 사업장의 어떤 요건이나 내용에 맞아야만 하고, 혹은 사업장이 영업해온 고객들만 업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따졌을 때 프리랜서 성향이 특성상 강한 업종도 따졌을 때 근로자로 판단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추려서 포섭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아들이고, 혹은 상호간에 자유소득자로 의혹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데 도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소득자로 상호간에 의혹을 해가지고 장기간 계속 그걸 위해서 세팅해서 근무를 해왔다면은 노무사 할아버지가 와도 근로자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프리랜서라고 굳게 믿었으나 다 따졌을 때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역시 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이제 담당자들을 만났다면 이건 또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수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는 프리랜서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업무 특성상 독립사업체가 아닌 한 자율성이 있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뭐 기자재나 뭐 부품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사업장에서 다 조성된 걸 가지고서는 이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종 특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속성이 강한 근로자성이 높은 업종이라서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계적으로 이제 판례의 근로자성 지표만을 보고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판단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일 아트의 경우 건당 고객을 다 이제 내가 직접 유치해서 영업을 하고 뭐 고객한테 환불도 내가 해주고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사업장이 영업을 반드시 해다가 사업장이 시키는 고객, 사업장이 시키는 뭐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네일 아트의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 양상은 오래 두고 봐야 알기 때문에 한두 달 단기 업무를 한 사람과 같은 업무지만 2년 근무한 사람의 양상이 현실적으로 나중에 사실적으로 봤을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계약서 쓰고 똑같이 업무한 사람인데 쟤는 근로자 인정 안 받고 나는 근로자 인정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휘 감독 양상이 달라도 뭐가 달랐기 때문에 판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리송하다, 근로자성 건바이 건이다, 너무 이제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노동법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생활상을 보고 그들 간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는 이런 실질적인 법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개별적인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판단 지표를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만 다루는 노무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노동법이 다른 법과 같았다면 노무사라는 특정 직업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3.3%는 세금 처리 방식일 뿐 3.3%라 그래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다. 노동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다 따져봐야 되고 뭐 노무사나 감독관한테 다 문의를 해서 여러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담당자 그 전문가마다 견해도 역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당사자간에 어떻게 의혹을 해서 업무를 해왔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한 어떤 결정사항이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는 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해왔는지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를 다 아주 잘 입증해내는 게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 근로자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많이 다투고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저희 같은 노무사들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